박문진 이사들 임기가 끝나면은 그렇게 이제 사장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쵸. 평상시대로 간다면 네. 최악의 상황으로 되는데 지금 방통위 구조에서 이제 방심위 이사를 선임하는 게 방통위거든요. 네. 근데 방통위가 위원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이거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해서 결정한 내용이 방송법도 위반하는 것이고 방통위 설치법도 위반하는 거고 직권남용을 수차례 걸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인 체제에서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다 그러면 네. 그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통위원장이 현재 구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네. 하는 것이 저희 22대 국회의 이 숙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은 기회가 있다. 이거 막을 수 있는 막아야 기회가 됩니다. 네. 막아야 된다. 예, 왜냐면은 5인 체제거든요. 방통위는. 네. 그리고 그 합의제기구.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서 2인을 추천하고 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1인을 추천하고 그 1인이 부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협의해라. 그리고 합의하라. 는 정신이고 그걸 네. 헌법 정신을 반영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거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하지만 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중재하라는 거지. 그거를 위원장 마음대로 방망이를 두들기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 또는 견제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네. 점을 반드시 지적받게 돼 있다. 네. 그래서 21대에서도 필요한 역할인데 다만 그것을 시기적으로 못한다고 치면 22대에서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임무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절차를 밟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탄핵. 네. 근데 일각에서는 탄핵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나 어떤 조건이 되느냐. 차고도 넘치죠. 차고도 넘친다. 네, 그렇습니다. 탄핵 바로 22대 국회 열리면은 추진할 거다. 네, 업무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방통위원장이 지금까지 방심위에 결정한 내용을 서면 의결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방송사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자유를 침해받고 그다음에 방심위를 간섭하거나 그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민간 기구잖아요. 민간 독립 기구인데 네. 사실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2인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방통위 설치법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네. 법을 위반하는 거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명이서. 아. 야당의 추천 인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위원회를 쭉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멈추고 야당과 협의를 해야죠. 그다음에 방심위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부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안 한 채로 지금 무수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네. 역시도 법원에서 계속 이제 탄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 그다음부터는 논의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위원회가 됐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특히 YTN을 민영하는 과정도 그 지적 사유가 지적된 이상인 부위원장이 네. 같이 방망이를 두들기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제적 기피 사유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 언론 개혁을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더 중요한 의제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 문제가 좀 뒤로 밀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21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이기도 하고 근데 가방위원장이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긴 회의 진행이 안 해요. 되고 네, 있죠. 회의 진행이 안 돼서 네.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의제로 삼아서 국민적 관심을 계속 유지를 시켜내야 될
일이고 지금 아마 제가 여기 와 있어서 회의는 참석 못 하고 있는데 간담회에서 네. 지금 방심위의 그런 무리한 선방심위의 무리한 결정과 그다음에 KBS 그 문건 관련해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네. 언론의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이번에 또 많이 그 언론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노정면 전 훨씬 앵커도 더 있고. 속도 있고 네. 내용 있게 추진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채양 명주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 뭐 최혜병 특검부터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목소리, 민의가 가감없이 전달이 되려면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들의 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18분 정도 되는 그 상황도 저희가 나중에서야 그렇죠. 볼 수가 있었고 생중계가 안 되는 상황.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사진은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 모습만 본 거예요. 그래서 악수하고. 국민들이 악수하고 두 사람 만나니까 잘 되네. 윤 대통령 바뀌었네. 이런 생각, 이미지를 처음 받게 됐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장악이 되고 언론이 제 목소리를 못 내면은 이렇게 사실 진실이 왜곡되는구나. 평온한 그렇죠. 모습으로. 태평성대로 우리가 알 수 네. 있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마이TV가 예. 정말 중요하죠. 네. 오마이TV가 중요하다. 네. 오마이TV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마이TV 이제 이 총선 보도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오마이TV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또 우리가 공중파나 아니면 종편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목소리 또 그런 김현 우리 당선인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전달하게 네. 되고 이게 민심이고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지금 언론인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제 2022년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게 제한적이었잖아요. 많은 매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2020년 총선은 저희가 이제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악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정권을 뺏기고 방송사들이 이제 제 역할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 역할을 하는 소위 이제 그런 매체들이 탄압받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네. 압수수색 받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주눅드는 거로 갈 줄 알았던 건데 어쨌든 이 1인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각성한 우리 시민들이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행동하는 양심이 정말 곳곳에서 네. 그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해설하면서 판단한 것이 이번 총선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특히 저는 안산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구해주시고 지켜달라는 이 민심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10월부터 4월 결과 나올 때까지. 근데 당시 한 2월 달에 저희 당이 조금 흔들려서 지지율이 빠질 때도 있었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체험한 체득한 그런 민심의 동향은. 근데 그때 뭐 의석이 150석이 깨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민님이 과반할 거다 이런 얘기 네, 나오고 그랬죠. 뭐 저희 안산에 있는 한 후보가 네. 그렇게 자신감 있게 170석에서 180석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분노가 상상 이상을 뛰어넘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과 용산은 모르고 있고 아하. 지금도 감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용산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왜냐하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러면 제대로 붕괴되죠. 붕괴가 되는 붕괴됩니다. 거예요, 이것 지금 유지되는 20%대가 유지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태원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최상병 문제는 사실관계만 제대로 보도가 돼도. 된다면 그게 어떻게 그렇네요. 대통령 용산이 네. 그런 일을 벌릴 수 있고 은폐 그게 특히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출국이 금지돼 있는데 나갔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들어와서 회의 참석한다고 핑계 대다가 결국은 물론 잘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아하.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고 네. 관련됐고 그다음에 이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명품 가방 문제를 가지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선의로 준 것을 어떻게 거절하냐 이런 얘기가 선방심의위원이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도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용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워딩이 그 네. 말이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음. 누군가로부터 그런 것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우리도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범한 주부 이 말이 네. 그냥 평범하게 나올 수 있나요? 저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심을 잘 듣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막상 지금 상황을 보면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다면은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났다. 네, 끝났습니다. 그렇네. 그 말이 맞겠네요. 네. 이게 국민들이 사실은 오마이 TV나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실을 보시는 분들은 아 상황이 이렇구나 아실 수가 있는데 언론 이게 TV로만 보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그렇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예, 거고. 오마이 TV를 예. 구독하는 분들과 네. 사실은 왜 지상파를 장악하려고 하느냐를 보면 KBS 뉴스를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전파를 타고 전국에 고르게 보도되고 있는 방송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룬다 아하. 하면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그게 두려운 거죠. 아. 그리고 MBC 보도를 계속 이제 입틀막 하는 것도 네. 그럼 자기 검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이거 하면 또 문제가 되고 또 불려가서 예, 징계받고 가장 괴롭힘을 받고 이러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MBC 나중에 제허가 받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까? 그게 이제 복면가왕 9주년 때 방송을 아예 스스로 안 하는 스스로 그런 자기 검열을 한 거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네. 옥죄고 탄압하면 위축이 된다라는 그 이제 마고 불변의 진리대로 네.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상파 보도나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네. 그게 이제 국가 경쟁력도 되는 거거든요. 방송의 경쟁력이 또 수출도 되고 돈도 벌어들는 건데 네. 계속 이렇게 그 콘텐츠 개발도 못하고 그다음 보도도 제대로 못하면 자기 검열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지상파의 역할이나 영향력이 축소되는 사실 우리가 그냥 방송이라는 게 대통령의 그런 뭐 동정 보도만이 네. 있는 게 아니라 오락, 교양, 예능, 그다음 스포츠 이런 각 분야의 발전을 동시에 이렇게 꿰내는 거고 그게 국가의 경쟁력으로 되는 건데 점점 이게 밀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가로서 국가 그 국정 실패의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방송을 그러니까 어설프게 장악해서 생기는 문제, 그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예. 단순히 방송사가 민영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제의 가치도 하락시키는 그런 걸로 귀결되기 때문에 바로 잡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네. 그걸 절감하는 거죠. 하하. 네. 그러니까 직접 이제 방통위에 계시면서 그 상황을 다 보셨잖아요. 왜냐하면은 넷플릭스에서 저희가 예. 그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국제적으로 랭킹 1, 2위 안에 들면 부가로 얻는 수입이 막대하게 얻어지는데 최근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없어요. 제대로 된 투자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통령이 다 해주니까 그런 그 OTT에 대해서 직접 만나고 대통령이 우리가 소송 중인 지금 SK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네. 넷플릭스가. 근데 만나서 넷플릭스 입장에 서서 마치 도움을 주는 것처럼 발언하고 대통령도 부족해서 그 용기. 간저에 계신 분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호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 네.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언론이 장악되면 안 된다 이런 네. 생각하게 되는데